이 장의 제목은 그거예요. 과세 가격이라고 하는 파트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관세의 결정이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관세 부가징수. 부가징수죠. 과세 가격하고 관세 부가징수 등.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목만 봤을 때도 요게 파트가 두 개로 나눠지는구나 보면 되죠. 과세 가격에 관련된 게 하나 있고 관세 부가징수에 관련된 게 하나가 있구나 보시면 되고, 요게 관련된 내용들이 제 1절에서 4절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얘가 지금 5절에 나오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뭐 중요한 건 아닌 거고요.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자,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세라고 하는 것들은 세금이죠, 세금. 세금을 저희가 부과하기 위한 요건, 세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부과되려면 필요한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걸 저희가 과세 요건이라 말을 쓰는 게 있는데, 요게 네 가지를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가지. 네 가지가 이제 충족이 되면 자동적으로 납세 의무라고 하는 것들이 성립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물건이요. 과세 대상. 그러니까 저희가 과세 대상이라 하는 것을 과세 물건이라고 말을 쓰고 있거든요. 뭐 같은 말입니다. 뭐 물건에 말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과세 대상이라고 말을 해도 같은 말이에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건 대상. 뭘까요? 완전 굿입니다. 수입하는 물품이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면 된다는 거고, 달리 말을 하면 수입하는 경우 아닌 경우는 과세를 안 한다는 것이고, 수입하는 경우를 하더라도 물품이 아니라면 과세를 안 하겠다는 게 원칙인 거죠. 다만 그건 있긴 해요. 나중에 다 공부하시겠지만 저희 관세평가 공부할 때 보면 나올 건데, 요런 거 있거든요. 권리사용료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권리사용료. 그쵸. 특정한 어떤 권리를 사용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사실은 이 권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게 이거잖아요. 이거 무채물이거든요. 그쵸. 권리는 눈에 안 보이는 건 아닌 거잖아요. 이게 무채물이기 때문에 얘랑 사실 안 맞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채물을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요런 것들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요런 거 말을 하는 거라, 무채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무채물을 수입하는 게 있다더라도 과세를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만 예외가 뭐냐면은 무채물이 있다더라도 이 무채물 자체가 수입되는 게 아니라 이 무채물에 대한 대가가 이 유채물 안에 포함이 된다 라고 하는 게 있을 때는 얘도 같이 포함해서 과세를 해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물품의 대가를 구성한다고 보니까. 달리 말을 하면 이 수입자가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는 그 물품 가격뿐만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어떤 특정한 권리 사용료라고 하는 것까지 지급을 했을 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이 전체를 다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거의 그런 거 있잖아요. 상표권. 상표권은 어떤 특정한 어떤 상표. 뭐가 있을까요? 디즈니? 이런 거 지금 디즈니 관련된 굿즈가 있어요. 물건들. 그런 것들 수입하려면 당연히 그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공짜로 갖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물품 대가를 구성한다고 봐가지고 요거에 대한 것들도 과세를 하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요거예요.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은 이거거든요. 과세 물건이 있다고 쳤을 때 과연 그렇다면 그거에 뭐를 가지고 과세를 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대상 나왔잖아요. 수입하는 물품이라고 했어요. 그럼 수입하는 물품에 뭐에 관련된 걸 가지고 과세를 하겠냐는 거죠. 기준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기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거가 되는 어떤 기준 같은 거. 요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가격이 있고, 두 번째로는 수량이 있습니다. 가격으로 하는 것을 종가세, 수량하는 것은 종량세라 부르죠. 보통 그런 거 있어요. 일단 관세는 거의 대부분이 가격을 가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관세가 높게 부과된다라는 것이고, 수량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개수 또는 중량당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당 얼마 이렇게 가겠죠. 또는 1kg당 얼마 이렇게 가는 거 저희가 종량세라 불러요. 종가세와 종량세는 엄연한 차이가 있는데, 저희 관세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가격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 요거 관련된 거 저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관세 평가. 그렇죠?
관세 평가는 기본적으로 수량으로 하는 거 말고 가격으로 했을 때가 의미가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가격에 따라서 관세가 달라지는 걸 말을 하는 거니까. 그럼 여쭤볼까요? 가격으로 하게 됐을 때 보통 여기다가 뭘 곱해서 관세가 나올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이 가격의 일정 율을 곱했을 때 관세가 나오겠죠. 수량도 마찬가지일까요? 수량 같은 경우는 율로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곱하는 게 아니고 개수당 얼마라고 하는 금액으로 하게 돼요. 한 개당 뭐 한 개 수입할 때 관세 얼마 이런 식으로. 얘랑 얘랑 차이가 있는 거죠. 얘는 율로 하는 거고 얘는 이제 금액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그거거든요. 당연히 가격으로 하게 됐을 때 세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관세율. 네 번째로는 이걸 부담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납세 의무자라고 말을 쓰죠.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사실 저희 관세법에 보시면은 납세 의무자란 표현하고 납세자라고 나오는 표현도 있는데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는 같은 말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여기 어디 나왔던 거냐면은 앞서 봤던 것 중에 그거 기억나세요? 관세법 적용의 원칙 등에 가서 보시면은 그때 세관 공무원하고 납세자라고 나온 게 있었어요. 납세 의무자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거의 차이가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디 나와 있는 거냐면은 이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오긴 할 텐데 둘 다 기본적으로 납세자 그러니까 차이가 없긴 한데 차이가 뭐냐면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관세 관련해 가지고 강제 징수에 의해서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저희가 납세 의무자라 불러요. 그 외 나머지 사람은 납세자라 부르고. 그러니까 범위로 따져보면 납세 의무자가 조금 더 넓은 개념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걸 굳이 구분해서 정리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기억 안 해도 돼요. 이해 안 해도 되는 거고, 다만 표현 자체는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걸 혼동해 쓴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이게 사실상 같은 표현을 보고 있기 때문에